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마감 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급락에 따른 국내 2차 전지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시장을 좀 무겁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왜 급락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동반 2차 전지들의 모습은 어떤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반등한 이 업종군이 있는데요. 해외 수주가 3분기부터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업종군인지 살펴보고요. 자, 미국이 52조 원을 투자한다는 업황이 있습니다. 어떤 업황이고 그에 따른 국내 수혜 업종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를 맞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 대한 매물이 출현이 되면서 조금 이제 기술주들도 조정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에 나스닥도 1.16% 하락하면서 13,335.78로 마감이 되었고요. S&P 500도 0.45%, 그 다음에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0.04%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주들의 랠리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월이 또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바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금리를 5%로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하는 물가를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테슬라가 좀 급락을 맞은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줄곧 상승을 했었습니다. 5월 중순부터 5월 16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승 랠리를 6월 21일까지 꾸준히 이어가면서 276달러를 기록을 하는 등 연중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는데요. 주가의 단기간 상승에 대한 매도로 돌아서기 위해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에 대한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될 단계다라고 좀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면서 기존에 있었던 강력한 매수, 투자 매수에서 중립으로 바꾸는 상황, 그리고 다수의 증권사들도 매도 의견을 내놓는 증권사들이 꽤 다수 나오면서 주가가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6.06% 하락한 241.05달러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마도 이제 투자은행 쪽에서 테슬라에 투자를 했다가 매도를 하기 위한 어떤 이유를 대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과의 전기차 시장 경쟁력이 심화되어서 마진이 갈수록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핑계거리를 대면서 매도로 중립하는, 결과적으로 매수가 아니면 중립으로 나온다는 것은 투자은행권에서는 매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매도하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를 대고 있다. 당분간 한 달간 올라왔던 상승세가 꽤나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1.92%,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3.74%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내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좀 하락을 좀 깊게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하락이 좀 깊었습니다. 코스닥이 874.14로 마감되면서 0.61% 하락이 됐고요. 001 코스피도 0.03% 하락하면서 2581.39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을 했던 원달러 환율도 이날은 다소 다시 주춤하면서 1300원 선을 터치를 하고 이날 다시 한번 장중에 1298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장 마감에는 1300원 30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일보다 0.46%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1300원대를 진입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무거운 상황인데 그나마 코스피 쪽에서는 오후 들어서 연기금이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더 하락하는 것을 좀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투자 종합을 잠깐 보시면은 이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598억 매수했고 외국인이 1081억 매도,
기관이 159억 매수로 돌아섰는데 어제 많이 매수했던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돌아섰고요. 여기를 방어를 해주는 게 연기금이 1184억 매수를 해주면서 그나마 전체 기관 매수세가 플러스로 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2889억, 외국인과 기관은 2223억, 516억 매도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전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0.53% 하락하면서 56만 1,00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전고점 근처 다 왔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56만 원으로 마감이 되었고, LG화학은 보합권, 삼성 SDI도 0.73% 하락하면서 67만 8천 원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면서 이날도 0.28% 상승한 72,600원으로 마감되면서 전체 시장을 조금 상승 견인하는 모습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 조금 하락세가 좀 더 컸었는데요. 에코프롬이 2.68% 하락하면서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에코프로가 조금 더 하락세가 셌습니다. 장중에는 6%까지 빠졌는데 그나마 좀 반등을 해주면서 3.02% 하락한 73만 8,0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80만 원이 이제 터치는 해보긴 했습니다만 79만 9,000원으로 전고점을 훅 넘어가지 못하면서 조정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특히나 이제 하락폭이 더 컸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58% 정도로 그나마 양호한 하락세를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그 셀트리온이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8.66% 하락한 15만 8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보험 등재가 조금 이제 보류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보험 등록이 안 되면서 전체적으로 악재를 맞는 모습이 나왔는데, 특히나 셀트리온 쪽이 강력하게 매도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8.66%, 15만 600원이고 셀트리온 제약이 5.89% 하락하면서 76,700원으로 마감되는 등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을 무겁게 하는 원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상승한 업황군들이 있는데요. 바로 의류 쪽입니다. 의류 쪽 업황군들이 좀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무역이 이날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6.67% 급등한 62,4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기간 한 2년 반 동안 횡보를 계속해서 해오다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박스를 넘어가는 모습인데, 의류업황이 2분기가 이제 저점이다. 2분기가 바닥이다.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상황이니까 6월달이 끝나가니까 2분기가 저점이었고, 이제 3분기부터는 제대로 된 호황세로 접어들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의류업계들이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감축되었다. 재고를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을 판매가 잘 되면서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나라 주문자 생산 표시 OEM이나 ODM 업체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왔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영업무역이 급등세, 그 다음에 한세실업도 이날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55% 급등한 19,800원으로 박스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관련 종목들이 덩달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의료업계들이 오랜만에 긴 지루한 횡보 구간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그나마 업황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이죠. 국내 의료업계들이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고 또 한동안 실적 악화로 조금 힘들어 했었는데 드디어 긴 잠에서 깰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거대 투자를 한다는 업황군인데요. 바로 5G 관련 통신 관련입니다. 인터넷 관련인데요. 미국이 지금 각 가정에 52조 원을 투여를 해가지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라면서 굉장한
자금을 쏟아붓는 그런 투자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가 최근에 테마를 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잠깐 반짝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5G 통신 테마죠. 다산네트워크스도 6.22% 상승하면서 5,12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 와이어블 같은 경우에는 2,650원 급등 상한가 마무리되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RF텍도 9% 상승하면서 4,745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관련 이제 5G 같은 상황에서는 국내 최근에 관련 3대 통신사들이 요금은 5G 요금제를 받고, 그 다음에 통신 구축망은 예상했던 것보다 반의 반도 구축을 안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던 그런 종목들인데, 느닷없이 미국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소식에 관련 주가들이 좀 단기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거래가 갑자기 많이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5G 통신사들 제품들을 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관련 업황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그나마 나왔다. 최근에 악재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꾸준히 살피면서 주가가 바닥을 잡고 돌아가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